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연내 2번의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지수 흐름입니다. 유가증권시장 2,590선 다시금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붉은 물결을 그리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80선 탈환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293억 원가량 소폭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째 매도 우위가 집계되다가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구간 28억 원 물량의 다시금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가 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그래핀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 흑연 수요량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의 판매량이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판매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나 벤츠 등 글로벌 기업들의 흑연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그래핀 관련 종목들 오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상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교육 관련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교육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하라라는 발언을 한 뒤에 공교육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공교육 중심의 과정으로 교육이 개편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비온이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요.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수 소식에 상한가로 올라선 종목입니다. 바로 파나진인데요. 분자 진단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HLB 그룹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HLB 측은 이번에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더 강화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안정화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1,800억 원을 넘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하고요. 상승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자, 주식 빅리그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일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쌤, 시장이 오늘 드디어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유쌤이 나오시니까 또 시장에 또 붉게 물드네요. 네, 그렇죠. 네.
참 어제 이제 밤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조금 초반에는 미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반도체 쪽 다시 삼성전자부터 해서 좀 움직이면서 시장을 조금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그래도 좀 부정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체크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전도표 상에서 올해 2번 정도의 인상을 조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필요시 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물가가 추가적으로 안정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는 계획대로 뭐 점도표상으로 기준했을 때 2번의 인상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을 좀 체크를 했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미국의 뭐 CPI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안정을 보이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용 쪽, 고용 지표도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 플러스 여기에 이제 ISM, 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와 제조업 쪽 이렇게 3가지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3가지 지표의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 미국 연준의 향후에 이제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지금 논할 만큼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 추구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다양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유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 저희가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그 핫 이슈 시간이고요. 지금 바로 그 이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가 개최됐죠.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1억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1억 3천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건 관련주들 앞으로의 방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됐는데 다양한 재건 복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내용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회의 내용을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번 회의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은 작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서 2번째로 또 개최가 됐는데 이번 회의는 바로 주요국 7개국 G7을 또 비롯해서 61개국과 여기에 33개의 국제기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400개의 기업이 또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피해 현황과 복구 수요를 또 점검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정부의 재건 복구 추진 계획을 토대로 해서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재건 복구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장이 박문규 국무실장에 따르면은 국별 발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복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지난해 1억 달러에 이어서 올해 1억 3천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조율과 민간에 참여한 중요한 민간이 이제 참여하는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한국의 이제 전쟁 이후의 경제 발전을 경험을 또 토대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 재건과 기초 사회 서비스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 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와들도 만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또 비롯해서 양국 간의 협력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또 교환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이제 부총리 겸 경제 부장관과 면담을 또 통해서 올해 5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재확인했고 인도적 지원을 이제 포함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국 외교부 이제 인도와 태평양을 담당하는 국무상관은 지난 8월에 체결한 개발협력 의향서를 또 토대로 해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양국 간의 협력을 또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또 이제 폴란드와도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정부 정권 대표와 이제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하에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협력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또 합의를 했다라고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의 이제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간의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또 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제가 이전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충분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에 관심을 가질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들 하반기에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등 전 세계국에서 수조 원의 지원을 좀 약속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럼 재건 관련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시세를 아직 못 낸 종목도 있고요. 이미 시세를 분출한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대형주 기준에서도 잡아오긴 했는데 네. 바로 이제 현대건설을 최근에도 좋은 내용이 또 많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바로 또 네옴시티 쪽으로도 관련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리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올해 4월 25일에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SMR, 바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월 16일 지난달에 진행됐던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미래 협력 간담회에서도 여기에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를 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부터 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인 더 라인에 대한 터널 구축 공사를 또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또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또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또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단기간에 모멘텀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현대건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또 체크를 또 해보면은 단기간에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단기간에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4조 4천억 그리고 대주주 지분은 43% 여기에 신용 물량이 상당히 작죠. 0.64% 그렇다면은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져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또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ER 기준에서는 8.46 그리고 PBR은 0.56이기 때문에 PBR 기준에서는 상당히 또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PER은 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 이제 실적도 체크를 좀 해보면은 실적 기준에서도 분기부터 해서 좀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올해 1분기 실적 보시면은 작년 1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또 늘었죠. 그래서 30%가 넘는 또 매출 40%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상당히 전년 동기 비해서 1분기 좋은 또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해서도 양호한 그리고 3분기부터 해서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상당히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주가 또 진행된다면은 컨센서스를 넘기는 그런 또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주에 따라서 서프라이즈급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연간 실적도 보시면은 충분히 올해부터 해서 25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자, 그렇다면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의 그래도 수급이 많이 그래도 조금 안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수급 개선이 단기간에는 좋지는 않지만 이전부터 해서 3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수급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거래량 기준에서는 1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충분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월 24일에 고점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차트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121선까지 돌파하는 또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강하게 모멘텀이 나와준다면은 42,000원을 넘기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건설 우리가 충분히 하반기까지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가격 밴드까지 조금 정해 주셨는데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 관련주 중에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사실 1,000원대였는데 4,000원까지 상승력을 보여줬거든요. 많이 급등한 만큼 변동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삼부토건도 사실 제가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소개를 또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그때 이후부터 해서는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네. 삼부토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체크를 하면은 74년간의 뭐 풍부한 토목공사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 사업에서는 뭐 도로공사, 지하철, 철도, 발전소 등의 생산 그리고 판매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DYD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재건 사업 관련한 업무 협력 이력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최근에 좋은 또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또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다 말씀을 좀 이전에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 연간 실적이 뭐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이전 대비해서 다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단기간에 보시면 상당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뭐 아마 4월에서 5월 초 사이에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단기간에 좀 상승세가 많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흐름이 끊겼다라고는 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 기준에서는 상당히 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이 3,400원에서 이 사이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3,400원에서 3,600원 정도 이 사이까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삼부토건은 기술적으로는 흐름이 끊겼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 라인을 기준을 또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기준에서 또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거래량 기준에서는 1억 정도의 거래량이 또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에서는 9천에서 1억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본다면은 아직까지 뭐 시세 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 기준에서는 뭐 4,500원에서 5,000원까지의 방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에서는 뭐 더 상승세를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부토건 관련해서 더 자세한 부분 그리고 함께 뭐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관련주들 제가 추가적인 또 전략을 또 잡아드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자세한 대응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부토건 단기간의 반등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과 삼부토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참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도 체크해볼 종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종목도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 오늘의 종목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볼 때 네. 먼저 좀 기술적인 부분을 보는데
차트상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 소개만 좀 해드리고 간단하게 기술적인 내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자, 이 종목은 물산업, 도시, 철도, 플랜트, 수자원 등 SOC 전 분야에서 종합, 토목 설계, 그리고 종합, 관리 전문 등 전문적인 엔지니어링과 신재생에너지를 또 이용한 발전소를 또 건설하는 발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획재정부는 이제 대외 경제협력기금이 지원하는 엘살바도르의 초로스의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에 또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우리가 또 관련주로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스코라는 종목도 있는데 다스코는 이제 도로 안전 시설물 그리고 건축 자재 그리고 에너지 철강제, 태양광 발전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네옴시티 사업에 모듈러를 또 수주한 삼성물산의 내장재를 또 공급을 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지뢰 관련해서도 충분히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뢰를 또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또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또 나오면서 관련주로 해서 이슈를 또 받았는데 퍼스텍은 이제 방위 산업 전문 업체로서 국방연구원 등과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을 또 하고 있고 지상 분야 이제 무인화와 장비 중에 장애물을 또 개척 및 폭파물 탐색과 운반 그리고 폭파 등의 임무를 지원하는 전기식 다관절 매니플레이터인 바로 이 조작파를 연구를 또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세 종목 간단하게 기술적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지금 차트상 기준에서는 상당히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월 17일에 거래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면은 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충분히 다시 한번 3월 17일 바로 가격 기준에서는 9,8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스코도 보시면은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오늘 여기서 더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추세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종가까지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기준에서는 다시 한번 6월 19일에 540만 주가 실렸다면은 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충분히 6월 20일의 고점인 5,240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스코도 추가적으로 노란톡방에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기준에서 퍼스텍이죠. 퍼스텍도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6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4,300원에서 4,400원 사이 이 가격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관련주들 충분히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거기에 모멘텀의 크기가 상당히 또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중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유쌤과 함께 오늘 재건 관련 이슈와 관련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로 참여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쌤과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핫 이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 유쌤이 들고 온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도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했을 때 네. 상당히 위치가 좀 나쁘지 않아서 종목을 또 선정하게 됐고, 자,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바로 유니테스트라는 또 종목인데,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공정 쪽에서 반도체 검사를 하는 그런 테스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메모리 모듈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까지 해서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을 또 완료를 하면서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테마는 이제 물론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태양 전지 산업도 진출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달 16일에 열린 23년 대한민국 에너지 환경 기술 대상 이제 여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또 수상을 한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2019년도에 미국 국립재생에너지 연구소로부터 국내 최초로 이제 미니 모듈 관련 세계 최고의 또 효율을 인증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취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전력과도 이제 MOU를 또 체결을 했는데 바로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바로 창호형 BI PV인데 바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개발 추진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서 태양 전지 모듈 기술 개발을 또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개발을 또 통해서 양산화와 기술 개발을 또 완료를 했고, 태양 전지 특허 기술 부문에서는 한국 최고의 원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비록 이제 작년에 영업 손실을 또 기록했지만 올해 또 한전과의 620억 원 규모의 ESS 공사 수주와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와도 115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을 또 체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은 매출과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등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강조를 한다면은 지금 D램이 DDR4에서 또 5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아무래도 이 유니테스트가 DDR4를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또 개발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높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참고했을 때 올해 충분히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황 3, 4분기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나서 충분히 개선된다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전체적으로 유니테스트가 좋은 흐름을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상에서 볼 내용들을 점검을 또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3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공략하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규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게 좀 있다면은 대주주 지분이 30%이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조금 많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여기에 실적 기준에서는 올해 1분기에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충분히 개선세를 또 보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거의 2배,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가 감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4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죠. 하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DDR5도 충분히 좋은 또 수요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올해 충분히 다시 2분기부터 해서 충분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는 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자 오늘 어제부터 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이제는 뭐 300일선을 어제 돌파를 또 기대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뭐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에서 이제 공략 뭐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기준에서는 뭐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의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밀린다면은 그래도 손절가 기준에서는 뭐 13,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 기준에서 본다면은 13,000원까지 이탈하기보다는 잠깐 뭐 지금은 뭐 쉬었다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굳이 잡는다면은 뭐 13,000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단기적으로 이제 중단기적으로 상승세 나온다면은 크게 의미 있는 가격은 17,000원에서 16,500원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안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6,500원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전략을 좀 잡도록 하고 자, 유닛 테스트 지금 구간도 상당히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인 게 길게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반도체 장비 업종 대비해서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은 유닛 테스트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탑픽 종목 유닛 테스트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유니테스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요. 매수가 14,000원에서 14,500원,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 16,5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50분 동안 최대한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시장 상황에 대한 꼼꼼한 정리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QR코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 캔들 박사 유쌤입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QR코드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상담으로 저희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리그쟁탈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보는 비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이 히든 종목 시간을 통해서는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쌤께서 또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고 어떠한 강의를 해주실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유쌤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바로 전주부터 해서 바로 시그널 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조주만 잘 활용을 해도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 종목에 대해서 반등이 또 많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 기준에서 폭등 시그널이 언제 또 신호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또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준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인데 자, 이 종목도 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죠.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22년도 10월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차트의 흐름이죠. 바로 이제 주봉 기준인데 이렇게 시그널 기준에서 보시면은 길게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이 딱 나온다. 그렇다면은 매수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음봉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충분히 2월 3일에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시면은 2월 3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근까지의 흐름 보시면은 무려 346%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캔들 기준에서는 이전부터 해서 공략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 23, 올해 1월 딱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공략을 또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충분히 캔들 그리고 폭등 시그널 기준에서도 우리가 바닥에서 공략을 또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하나 다 확인을 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조지표는 알아도 이런 종목을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노란톡방에서는 검색기를 통해서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신호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도 이 구간 뭐 21,000원과 23,000원 이 사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은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완벽하게 또 끝나지 않았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고 시그널 상으로도 아직까지는 매도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양봉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바뀐다. 그렇다면은 매도의 또 신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그널은 매수와 매도의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공략을 하셔도 또 많은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봉상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최근에 좋은 또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 주봉상에서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 5월 6일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흐름인데 자 보시면은 길게 시그널 기준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들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봉이 5개만 나와도 매수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보시면은 좀 20개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25일 날 신호가 나오면서 최근까지 상승세 보시면은 284%의 큰 또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지표도 알아야겠지만 많은 종목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종목들 검색기를 통해서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이런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폴라리스 오페스인데 AI 또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4월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또 진행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추가 매수의 전략을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지지를 또 받고 나서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왔죠. 그리고 시그널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이 길게 오고 나서 양봉이 5월 16일 날 나왔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를 또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5월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 흐름 보시면은 57%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그널 상으로도 이렇게 좋은 매수의 타점을 알려준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자 이런 종목들은 검색기가 다 잡으니까 여러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경동 나비엔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주봉상 흐름 기준에서 22년도 11월 18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흐름인데
최소 음봉이 6개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또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여기 11월 18일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하면서 매수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들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때 종가 대비해서 최근까지의 흐름 보시면은 뭐 42%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뭐 차트의 흐름 보시면은 크게 변동성을 또 보이지 않으면서 상승세가 지금 최근에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시그널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파나진인데 자 파나진도 보시면은 충분히 길게 흐름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일봉상 기준 보시면 이렇게 길게 5월 16일부터 해서 흐름이 나왔는데 음봉이 5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캔들 기준에는 어때요? 상승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캔들 기준에서도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은 이제 6월 15일 기준에서는 또 시그널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런 때도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이 현상이 나오면서 상승률은 무려 77%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등 시그널만 잘 활용해도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되는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면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동훈 안한택도 있는데 보시면은 시그널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72%의 또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 시그널 어떻게 포착되는지 이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그널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히든 종목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히든 종목도 궁금하고 강의 자료도 너무 받고 싶고 여기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리그 쟁탈전 종목까지도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장해 보시길 바라면서 히든 종목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히든 종목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왜 뭐 히든 종목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포스코엠텍 보시면은 망치형이 바닥 구간에서 또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최근까지 흐름 보시면은 무려 1177%의 큰 상승률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도 상당히 큰 상승률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이제 현재가 화면인데 자 보시면 수급이 어때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과 같이 외국인이 나가는 그런 장에서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5조 1,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들어가도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75%이기 때문에 품절주 그렇다면은 적은 거래대금에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물량 기준에서는 0.11%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또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기에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충분히 올해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5년까지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산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본 부채 비율도 감소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 쪽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형주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공매도,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충분히 대차 거래 기준에서도 잔고 수량이 20년도 3월 17일 대비해서 상당히 절반 이상이 또 축소가 된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잔고 수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여기에 뭐 대차 잔고 비율을 보시면은 1.95%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현황도 봐야겠죠. 보시면은 22년도 11월 29일 기준에서 500만 주 정도가 됐는데 지금 6월 19일 기준에서는 260만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또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차 거래 상황과 공매도 쪽의 현황을 좀 보시면은 이 종목 추가적으로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이제 히든 종목 월봉을 보시면은 21년도 1월부터 해서 22년도 10월까지 흐름인데 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은 무려 64%이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이상만 보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때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세 번째 조건 바로 바닥에서 저점에서 캔들이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네 번째 조건이죠. 바로 첫 번째 캔들이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조건인데 바로 망치형의 마지막 조건은 몸통보다 꼬리가 같거나 더 커야 되는데 지금은 몸통보다는 꼬리가 더 길기 때문에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바로 망치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런 때 우리가 충분히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12월까지는 바로 상승 장악형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장악형을 보고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기준에서는 10% 정도의 상승률을 또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 이제 골든 크로스 기준에서도 지금 이제 5일선이 300일선을 이제 돌파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여기에 지금 300일선에 가까워졌다는 거는 200일선까지는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폭등 그리고 바닥 시그널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자, 폭등 시그널 보시면 어때요? 음봉이 길게 오고 나서 지금 양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지금도 매수의 적기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닥 시그널 기준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2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을 때 큰 상승률을 보였죠. 그렇다면 최근에 지금 바닥 구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상승률 또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지금 방송이 끝나면은 노란 톡방이 닫히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이 도대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유쌤 히든 종목 공개뿐만 아니라 노란톡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히든 종목 그리고 탑픽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정보들 추가적으로 다 올려드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물려서 힘드신 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캔들박사 유쌤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